자, 이제 이번 강의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반절을 지나왔죠. 전자계약에 이제 정전계가 끝났으면 이제 정자계로 들어가야죠. 자석의 세계, 정지된 자석의 세계 들어가 봅시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정자계고요. 그래서 이제 정자계를 들어가는데 정자계는 바로 정전계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정전계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정자계에 적용되는 걸 한번 보면서요. 아, 이 정전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여기서 정리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만 이 녀석이 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 강의에서 정전계와 정자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이 완전히 숙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전계에서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어떤 개념이라든가 공식들이 정립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자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먹는 거죠. 거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먼저 처음 자, 우리 전개부터 한번 가봅시다.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녀석의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죠. 사실상 이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전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을 우리가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Q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단위는 쿨롱이었지. 그렇다면 정자계는 또 뭘까요? 정자계는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N극, S극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겠네. 대응이 됐죠.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그래서 자계는 이런 자기력선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자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에 대응되는 값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여기에선 여기겠지. 이걸 우리가 자하다 또는 자극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극, 자하.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자석을 우리가 마그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M을 따서 그치? 얘는 자하는 M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하가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다. 자극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는 얘는 WB 이렇게 쓰고요. 얘는 웨버라고 단위,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이런 단위를 쓰겠다 그 얘기지. 뭔가 닮은 꼴이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전하, Q라고 하는 개념, 자하, M이라고 하는 개념, 단위, 쿨롱과 웨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좀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또 유전율, 전하를 유도해내는, 이끌어내는 비율을 우리가 엡실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특히 공기 중 또는 진공 중에서의 유전율. 그래서 유전 잘 됐죠. 8이 8로 유전되고 5가 5로 유전되고 유전이 잘 되다 보니까 12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얘는 페러퍼 미터 단위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유전율은 이제 이 진공 중의 유전율에다가 뭐였습니까? 바로 엡실론 S라고 하는 얘는 비유전율, 그쵸? 유전율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얘는 비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쵸? 진공 중에 유전율과 비교해서, 그치? 그 비율을 우리가 뜻했었고, 그치? 얘도 역시 페러퍼미터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정자계에서도 유전율에 대응되는 개념을 투자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자속이 얼마만큼 통과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투자율, 자속이 통과한다, 투과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호는 얘는 이제 뮤라고 쓰고요. 뮤 그리스 문자죠. 뮤. 그래서 이거 거의 같은 형태를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뮤 제로는 얘는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을 뮤 제로라고 하고 얘는 4파이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헬리퍼미터 뭐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공 중의 투자율. 그 다음에 투자율 자체는 이제 뮤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진공 중의 투자율에다가 바로 비투자율. 얘랑 같네. 같은 의미로 비투자율이 곱해져서 그 물질의 투자율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동일하다 그 얘기죠. 얘는 단위는 헬리퍼미터. 자, 그 다음 또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정전계에서 또 쿨롱의 힘을 공부했었죠. 이렇게 Q1, Q2라고 하는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둘 사이의 힘, 만유인력의 법칙 비슷하게 나왔었죠. 뭐였습니까? F는 4파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그랬었듯이 여기 정작에서도요. 여기서도 똑같이 쿨롱의 힘이라고 하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쪽 자극 여기를 M1이라고 하고 이쪽의 자극을 M2라고 하고 역시 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서로 그렇죠?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그런 힘을 역시 여기에서도 쿨롱 힘이라고 하고 여기에 역시 전하에 대응되는 값인 자하 또는 자극 값을 두 값을 곱하고 똑같네요. 똑같아. 여긴 4파이 뮤 제로 R 제곱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가 들어오게 된다.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서 쿨롱의 힘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단위는 뉴턴. 그 다음 전개의 세기는 뭐였습니까? 전개의 세기는 여기는 Q와 여기 1쿨롱짜리를 갖다 놨을 때의 우리가 힘의 세기를 전개의 세기 또는 전개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Q1, Q2 대신에 여기 1이 곱해지면서 사실상 Q1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2는 4파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즉 힘에서부터 Q1가 없어진 거죠. 그치? 그리고 얘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였죠. 전위 경도 그런 의미도 있었지. 그치? 그럼 정자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그럼 어떻게 정의될까? 동일하다는 거지. 여기 M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서 1웨버짜리 1웨버 여기도 단위 자극 있죠. 그치? 1짜리 요 녀석을 가져다가 R만큼 놨을 때의 그때의 힘을 우리가 자개의 세기다. 동일하게 정의한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자개의 세기는 H라고 하고요. 여기에도 M1, M2 대신에 M 하나만 써놓게 된 거죠. 거기에 1이 대입돼 있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4파이 여기는 뮤제로. 자개의 세기니까 뮤제로가 와야죠. 그치? 그리고 자개의 세기 H라고 쓴다고 하는 것도 이제 받아들여 줍시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T자는 턴 이제 몇 번 감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감은 횟수 그래서 암페어 턴 미터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전개의 세기 방금 얘기한 대로 4파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였고요. 그러니까 1이 온 거지 여기 Q 하나 대신에. 그리고 볼트 퍼 미터 이것이 바로 전개의 세기였는데 바로 이 F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다가 Q가 하나 곱해져야 그렇죠? 힘이 된다 그랬었죠. 전개에다가 Q가 하나 곱해져서 F가 되고 또 F에서 Q가 하나 없어져 얘가 되니까 전개가 되니까 이 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 2는 그렇다면 Q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Q분의 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 녀석이 이제 단위를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뜻이야. 했었잖아.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힘이니까 뉴턴 얘는 전하량 쿨롱이죠.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되고요. 거기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미터를 한번 이렇게 곱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의 힘과 거리를 우리가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 그래서 얘는 줄이 되고요. 줄 퍼 쿨롱 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 계속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W는 QV 그러면 V는 뭡니까? 바로 Q분의 W 이렇게 되면서 이거 단위만 생각하자면 얘는 쿨롱이고 얘는 줄이죠. 줄. 그래서 줄 퍼 쿨롱 이 녀석 대신에 볼트를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복습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거 대신에 얘가 볼트가 대입되어서 볼트 퍼 미터 이게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자개의 세기 뭐였습니까? H였죠. H 얘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이었고요. 이 녀석의 단위 바로 암페어 턴 퍼 미터 된다고 그랬죠. 암페어 똑같아. 우리 전류 단위 암페어.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F 힘에서부터 여기 M 하나가 지금 줄어든 거죠. 여기도 동일하게 힘은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 이것이 바로 F였는데 거기에 사실상 M 하나가 없어져서 얘가 된 거니까 그 H에다가 M을 곱해주면 힘이 될 거다. 이거하고 같은
뭐 완전히 같은 방식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때 H 자기의 세기는 여기를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M분의 F. 자, 그래서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지. 단위. 자, 이 녀석은 뉴턴이고요. 자극, 자하 뭐였습니까? 웨버였죠. 웨버. 아, 뉴턴 퍼 웨버 이렇게 되고 요 자치율만 따지면 여기다 똑같이 또 미터를 한번 곱해 봅시다. 분자분모에. 그럼 여기 뉴턴 미터 뭡니까? 힘과 거리의 곱은 역시 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웨버 미터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요 녀석이 우리가 암페어 이렇게 돼요. 암페어. 왜냐하면 이제 뒤에 한번 또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처럼 여기에서 1은 바로 그 자하에다가 자위를 곱한 값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때 자위는 바로 m분의 w 이렇게 되면서 자, 요 녀석이 바로 뭐라고요? 단위만 따지면 줄. 요 녀석은 뭐라고요? 얘가 웨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대신해서 얘 단위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얘 대신에 암페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몇 번 우리가 감안느냐를 뜻한 암페어 턴 이렇게 추정적으로 해서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바로 이 자기의 세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오니까요. 아무튼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확실하게 알고 가면 훨씬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F는 4파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였죠. 그치? 그런데 거기에서 전개의 세기는 사실상 여기 Q 하나가 없어진 Q 대신에 2를 대입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F는 그쵸? 여기에다 Q를 하나 더 곱한 것이다. F는 Q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힘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4파이 뮤 제로 R제곱에 M1, M2 뭐 그럴듯하죠. 이번 강의에서 처음 보지만 그럴듯하죠.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기의 세기는 얘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F에서 M 하나가 빠지면 얘가 되니까 여기에다 M을 곱하면 F가 된다. 즉 F는 MH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 기억을 해둬야 됩니까? 해둬야 됩니다. 자기의 세계에서 힘은 자하 곱하기 자기의 세기, 전개의 세계에서는 힘은 전하 곱하기 전개 이랬듯이 알겠죠? 요거 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전위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전이라고 했고요. 바로 뭐였습니까? V를 저기 무한한 곳에서부터 R인 곳까지 바로 그 전개를 적분한 값이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 요거였고 거기에서 이것을 실제로 적분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전개 2가 바로 뭐였냐면 2가 바로 4파 입실론 제로 얘가 R제곱분의 Q였는데 여기에서 R이 하나 없어져서 바로 전위가 됐다. 그렇게 많이 기억했었죠. 그치? 그리고 단위는 볼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전개와 전위 사이에 바로 얘는 이런 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바로 전위 경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전위에 대한 미분값 기울기 전위 경도다. 전개는 전위 경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 1은 바로 정전기에서는 바로 QV였죠. QV. 이거하고 비교해서 콘덴서에서는 뭐였습니까? 콘덴서에서의 그때의 에너지는 2분의 1 QV였다는 거. 이건 콘덴서에서죠. 둘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정자기에서는 자위라고 하고요.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자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 그랬듯이 그래서 얘는 U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고요. 얘랑 똑같네. 바로 자개를 바로 무한점에서부터 R인 곳까지 끌어당겼을 때 그쵸? 그 녀석들을 적분해 나간 값이 되고 그럼 식도 비슷하겠네. 그렇죠? 그러네. 그쵸? 자위는 4파이 뮤 제로 R분의 여기 M인데 수정했고요.
자, 4파이 뮤 제곱 R분의 얘는 M이 되는 거죠. 자하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볼트였으면 얘는 암페어 또는 암페어 턴이 된다 그랬죠. 턴은 감은 횟수를 뜻해서요. 따로 차원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상수일 뿐이야. 아무튼 암페어 턴 또는 암페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의 색이 E, 자개의 색이 H 그래서 동일하게 얘는 자위 경도다. 자위 경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울어져 있는 값 경도. 자개는 자위 경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그러면 혹시 에너지 1은 그러겠네. 여기에서 Q에 대응되는 것이 자하, 전하, 자하 그거고요. 얘는 전위, 자위 이거니까 이렇게 대응되어서 거의 대부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지? 단위는 역시 주울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왼쪽이 여러분들이 명확하다면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말. 그렇죠? 자, 전기력선은 이렇게 생긴 지금 전기력선 이렇게 생긴 자기력선의 성질도요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얘는 뭐 양전하에서 음전하에서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또 그거의 방향은 바로 접점에서의 전기의 방향, 접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밀도 이거 자체를 우리가 전개의 세기로 보자. 이거 기억나죠? 굉장히 중요했었지. 그치? 전개의 세기. E는 그쵸?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거 기억나죠? 자, 그거였고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이 발생,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리고 반발하고 교체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위가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제. 그리고 도체의 표면에서는 수직으로, 그쵸? 이게 도체라면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드나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없다 그랬고요. 역시 등전위면과도 수직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도체는, 그치? 등전위면이니까. 자기력선도 마찬가지죠.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그리고 역시 접선의 방향이 그 접점에서 자기장의 방향 뭐 똑같네 똑같아 그쵸.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밀도 역시 그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반발해서 교체하지 않고 그렇지.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역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없다 즉 연속이다. 이런 개념들이 전기력선하고도 사실 똑같다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수 요거죠. 요거 전기력선의 수 우리가 N이라고 할 때에는 Q를 그쵸 입실론 제로 기억나죠? 요거 그랬듯이 자기력선의 수도 N 요 녀석을 여기 Q에 대응되는 값이 자하 M이었죠. 또 엡실론에 대응되는 것이 미였기 때문에 똑같아 그쵸. 이것도 자기력선의 수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전속과 전속 밀도로 가면 자 전속은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전속은 Q라고 그냥 썼죠. 그치? 전하 개념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썼고 바로 단위도 쿨롱을 그대로 썼죠. 그리고 전속 밀도는 이 Q를 뭘로 나눴습니까? 밀도니까 S로 나눈 거고 그치? 중요해. D라고 표현했죠. 전속 밀도. 전속 밀도는 D라고 표현하고 Q를 그쵸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전속 밀도고 그치? 이 녀석은 얘가 쿨롱이니까 쿨롱 퍼 제곱미터가 단위가 됐었죠. 그리고 이 전속 밀도와 전개 사이의 관계는 D는 엡실론 2다 많이 써먹었었지 그치? 그렇듯이 정작에서도 이제 자속과 자속 밀도를 살펴보면요. 자속은 전속도 전하량과 동일하게 Q를 썼다면 얘도 혹시 M을 쓰지 않을까? 그러네요. 자속도 M을 쓰네. M 똑같이 쓰고 단위도 쿨롱을 썼죠. 전하량과 동일하게 자속도 자하 요 녀석의 단위인 웨버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속은 하도 많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되니까 M이라고 써도 되지만 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 요 녀석도 더 많이 쓰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속을 주로 얘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M과 이 파이는 같은 의미로 사실 써도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자속 밀도는 그쵸 동일하게 바로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 자속을 이제 파이라고 한다면 역시 면적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자석 밀도는 B라고 쓰겠다. B. 굉장히 헷갈리죠. H 뭐 P 막 새로 등장하니까. 얘는 자개의 세기, 얘는 자석 밀도. 이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단위는 역시 얘가 웨버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그리고 요 녀석하고 비슷하네. 이게 전속 밀도, 얘가 전개, 얘는 자석 밀도, 얘가 자개니까 여기에 입실론이 곱해졌으면 여기는 뮤가 곱해진다는 거. 오호, 이것도 사실은 거저 먹는 거지. 그치? 이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반드시, 특히 이 단어는 몇 번씩 반복해가면서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반드시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정전기에서 쌍극자 기억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전기 쌍극자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할 때, 그때 이 거리를 델타라고 잡으면요, 그때의 M, 이건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랬었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치?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면 Q 하나에다가 이 거리를 곱한 것. 그래서 얘도 쿨롱미터가 단위였죠. 그럴 때 기억납니까? 요거 이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위 4파 입실론 R 제곱분의 여기 쌍극자 모멘트 M 코사인 세타, 그리고 E는 얘보다 한 차수 더 올라가서 R 세제곱에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바로 우리가 외웠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외워보자는 거고, 그치? 정작에도 마찬가지. 자기 쌍극자 역시 매우 이제 좀이라는 곳에서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자하를 갖는 또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이 녀석도 똑같은 의미로 자기 쌍극자 이렇게 부르고, 오호, 여기도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이랑 똑같네. 플러스 M 마이너스 M이 있으면 M 델타. 그래서 M은 그쵸? 자하, 웨버 단위고요. 델타는 거리니까 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혹시 이랑 또 똑같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그쵸? 자위와 그다음에 자개의 세기가 봤더니 오호, 똑같네. 똑같아. 이것도 거저먹고 하는 거죠. 그치? 엡실론 대신에 뮤, 엡실론 대신에 뮤만 썼을 뿐 R 제곱 M, R 세제곱 M, 그쵸? 똑같고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너무나도 고맙다는 얘기지. 그치? 자,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 총정리한다 생각하고요. 이 정도 같이 가져가면 하나를 더 가져가니까. 자, 전기 이중충 기억납니까? 여기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그쵸? 여기 플러스 시그마, 이게 바로 면전화 밀도였고요. 이쪽에도 마이너스 시그마를 갖는 면전화 밀도를 갖고 있을 때, 그때의 이 녀석을 전기 이중충의 세기 그랬었죠. 전기 이중충의 세기, 이것을 M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면 시그마 하나 쓰고 거리, 우리 쌍극자 모멘트처럼, 그쵸? 동일한데 얘는 쿨롱 퍼 미터가 된다 그랬었고요. 그때의 전위,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 M의 이 녀석은 바로 입체각이었죠. 입체각. 우리가 원뿔 같은 경우가 오메가가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었죠. 그랬었고, 자, 이거 했었어. 근데 이게 많이 외워졌다면 정작에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자기 이중층, 얘는 뭐 두 개의 판자석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각각 여기는 각각 이런 면자하 밀도, 그렇죠? 여기도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동일한 값으로 봤을 때 얘는 이중층의 세기 역시 오호, 똑같네. 시그마 델타 이렇게 되고요. 웨버 퍼 미터가 되고, 혹시 똑같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이 녀석도 역시 오호, 똑같네. 여기도 뮤가 와야 되는데 수정을 했고요. 똑같죠. 여기만 이제 뮤로 바꿨을 뿐, 바로 이때의 둘 사이의 자위, 얘는 전위였죠. 그럴 때 이 녀석 하나 여긴 더 등장하네요. 그치? 자기 이중층의 세기, 이 녀석은 사실상 뮤 제로의 그때의 전류, I의 크기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거는 차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최적당 에너지 기억납니까? 단위 면적당 힘과도 같았었고요. 바로 그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 ED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이 입실론 2다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이제 변형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뭐 입실론 2라고 쓴다면 뭐 이렇게 됐죠. 이 입실론 제곱이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녀석 대신에 엡실론 분의 D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 입실론 분의 뭐 D제곱 이렇게도 썼었지. 이 관계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얘는
최적당 에너지 W이기 때문에 줄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 녀석을 단위 면적당 힘과 똑같았었지. 응?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으로 볼 때는 얘는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랬었죠. 응? 즉 이 둘은 차원이 같은, 그쵸? 단위가 되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 최적당 에너지가 여기 우리가 전개에 대응되는 것이 자개에서는 H였죠. 자개의 세기. 그 다음에 여기 자석 밀도에 대응되는 것이,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것이 자석 밀도는 B였기 때문에 여기 ED 대신에, 그쵸? HB가 요 대응 관계로부터 그대로 거저 하나를 먹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B는 μH라고 하는 식의 이 관계와 똑같이 똑같은 것으로 전속 밀도, 자석 밀도, 전개, 자개, 엡실론 뮤 이 관계로부터 마찬가지 여기 B 요거 B 대신에 μH를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이 이제 2분의 1 μH 제곱 이렇게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H 대신에 그러면 얘는 μ분의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2 μ분의 1의 B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얘랑 곱해서. 아무튼 이런 관계였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 퍼 세제곱미터 또 단위 면적당 힘과도 같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 공부했었던 내용이지.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거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사실은 고마워야 될 일이에요. 자, 분극의 세기 우리가 P로 정의했었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분극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1 얘가 2였고요. 얘를 분극률, 그리고 이 녀석을 비분극률 그랬었지. 이 관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실론 이다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적절히 2를 대입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1- 입실론 S분의 1D였었어요. 그렇지? 분극의 세기. 그리고 최적당 모멘트는 바로 분극의 세기와 같았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최적당이니까 모멘트 M을 V로 나눠준 거죠. 이 녀석은 볼륨, 부피의 부피. 그래서 이 녀석은 모멘트 Q 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분극의 세기와 같았었죠. 자, 정자계에서도 마찬가지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자화의 세기예요. 분극과 자화의 세기. 그래서 얘는 P 대신에 J라고 쓰고요. 형태가 똑같네. 그쵸? μ제로 US-1 하고 전개 대신에 자개를 써서 자화의 세기가 이제 곧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도 그대로 1- 우리가 입실론 S분의 1D를 외웠다면, 그쵸? 이 녀석도 1- 입실론 S에 대응되는 μS만 바꿔 넣어주면, 그리고 전속 밀도 대신에 자석 밀도, 그치? B만 대신 넣어주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역시 최적당 모멘트는 얘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바로 모멘트에다가 부피로 우리가 나눠준 거죠. 그렇지? 이것도 같이 또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리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여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경계 조건. 자, 우리가 경계 조건, 완전 경계 조건 뭐였습니까? 경계면에 전하가 없다, 진전하가 없다, 전하 밀도가 0이다. 기억나죠? 그랬었고,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이 경계면의 법선의 수직이었죠. 법선의 수직. 그러니까 법선이 수직인 우리가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 그 법선 성분이 연속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또 전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바로 기억나요? 에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갔어. 에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A씨가 아니라 D씨가 나와. 그래서 엡실론 탄젠트, 그쵸? E 사인, 그 다음에 D는 코사인 그랬었죠. 그래서 에탄이라는 도시가 뭔가 뒤바뀌어 있는 도시구나 이랬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 바로 D는 코사인, D 코사인, 그 다음에 이사, E 사인, E 사인, 그리고 에탄인데 얘만 21, 얘가 1, 2 이렇게 뒤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11, 22, 11, 22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것처럼 정자계에서도 정자계 완전 경계 조건은 얘는 경계면에 전류 밀도가 0이다.
얘는 전하 밀도가 0이다. 뭐 그 차이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얘도 전속 밀도가 법선 성분의 연속이었으면 얘도 자석 밀도가 법선 성분의 똑같네, 똑같아. 얘도 전개가 접선이 연속이었으면 자개도 접선이 연속 똑같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러네. 형태가 엡실론 탄젠트, 뮤 탄젠트. 그쵸? 우리가 전개 사인, 자개 사인. 얘 하나 외우면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고 얘도 2, 1, 1, 2 바뀐다는 거지. 아하, 요 녀석.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지. 우리가 입실론 1, 입실론 2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쵸? D1, D2도 얘가 컸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도 얘가 컸었는데 뭐는 바뀌어요? 2원, 2투는 바뀌었었지. 얘가 컸지. 그치? 그러면 요 녀석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요 녀석도 우리가 뮤1, 뮤2가 얘가 크다면 역시 세타 1, 세타 2도 얘가 크고. 그치? 그 다음에 B1, B2 요 녀석도 얘가 큰데 H가 바뀐다는 얘기죠. 전개가 바뀌었으면 여기서는 자개가 바뀌는 거죠. 자개는 요 녀석이 크다.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 그 얘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번 강의는 앞에서 배웠던 정전개를 가지고 앞으로 배워야 될 이 정자개 물론 각각 하나씩 또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천지 차이고 이건 복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단위는 특히나 좀 반복을 해서 완벽하게 이런 용어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호들 뭐 B가 뭔지 H가 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처음에 헷갈리죠. 그치? 이런 거 적응할 겸 특히 이 강의는 좀 반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